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시설 두 곳이 예멘 반군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드론 테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현재의 드론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렇게 악용되는 드론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진 뒤 많은 분들이 원유 생산, 정제시설 같은 중요한 시설에 드론이 공격될 때 왜 이런 공격을 탐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해 하셨는데요. 전문가들은 사용된 드론의 형태나 기술 면에서 사전에 감지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소형 드론들은 지상에서 500m 내외로 낮게 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상 비행체를 감지하는 일반 레이더로 탐지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소형 드론들이 날아가는 모양은 일반 새들이 나는 모양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나는 비행체를 모두 감지하다 보면 탐지되는 비행체가 너무 많아서 통상적으로 이런 형태의 비행체는 탐지 대상에서 거른다고 하네요. 이렇게 문제의 드론이 감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또 이번 공격처럼 여러 대의 드론이 한꺼번에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를 감지하고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드론을 이용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레이더 센서는 드론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들 중에서 날씨와 온도, 낮밤과 관계없이 안정적인 기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레이더 개별의 가격이 만만치 않은 데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레이더를 굉장히 촘촘하게 설치해야 하고, 레이더가 미처 감지하지 못하는 드론을 감지하기 위해 영상 센서까지 추가하게 되면 구축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단 문제의 드론을 탐지하게 되면 이 드론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주변에 방해 전파를 쏴서 조종사가 드론을 조종할 수 없게 한 뒤 드론에 총이나 레이저를 쏴서 격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기술 도입 비용이 빠르게 낮아지면 좋겠지만 사우디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도 빨리 우선순위를 세워서 주요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드론은 우리가 취미형 드론으로 알고 있는 4개 추진체가 달린 소형 쿼드코프터형 드론이 아니라 외형적으로는 무인기와 비슷한 형태인데요. 무인기 형태의 드론은 주로 이륙해서 목표물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런 드론이 이륙할 만한 공간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우디 형태의 드론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쿼드코프터형 드론이라고 해도 석유시설이나 공항에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작년 10월에 경기도 고양 저유소 인근에서 날렸던 작은 풍등이 큰 불로 이어졌었잖아요. 이렇게 작은 위험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석유 관련 시설 주변에는 이 드론에 대한 방지 시스템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공항인데요. 조류가 비행기에 부딪힌 뒤 엔진으로 빨려 들어가서 고장을 일으켜 비행체가 고장나거나 불시착하는 사고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드론의 고철 부품이 비행체의 엔진 안으로 들어갈 경우에 이런 새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국내는 사우디 사례처럼 고정익 무인기를 사용하기는 이륙 공간 등의 문제로 힘들어 보이고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쿼드로터 방식의 드론 공격이 우려됩니다. 이번 경우처럼 정유시설이라든가 민간공항 등이 특히 취약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레이더 등의 방어시설을 시급하게 갖출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해 12월 영국, 그리고 올해 2월에 아랍에미리에이트, 3월에 독일 공항이 드론 때문에 운항을 중단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나쁜 드론을 막는 안티 드론 사업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한 글로벌 시장 조사업체는 글로벌 안티 드론 시장이 매년 20% 넘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내년까지 드론 침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한 것인데요. 이번 사우디 드론 테러를 계기로 안티 드론 시스템이 시급히 구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